자, 일단 조건문. 자, 일단 조건문이 뭐냐면 이 위에 거 이제 좀 지웁니다. 아니, 주석 처리로. 아, 제가 주석 처리 말씀 안 드렸죠? 자, 주석 처리는 여기 제가 이렇게 슬래시 두 개 제일 앞에다가 해놓은 거 보이시죠? 그러면 녹색으로 바뀌어요, 글씨가. 요걸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주석을 하시면은 이 주석 처리된 이 문장들은 자바가 해석할 때 해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거는 자바가 해석하죠. 그래서 age를 20으로 표현을 하겠죠. 요것도 자바가 해석을 해서 출력을 해주겠죠. 요것도 해줄 거고. 근데 내가 요거를 힘들게 썼으니까 지우기는 좀 아깝고 다시 쓸 수도 있어서, 근데 지금 잠깐은 안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지우지 마시고 여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주석 처리가 되면서 실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주석을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잠깐 코드를 실행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싶은 코드를 제외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이런 거는 코드랑 상관없는 코멘트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주석 처리해서 코멘트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잘 활용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은 게, 이 코드를 내가 짜면 남들이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래서 어떤 기능을 만드실 때 어떤 변수 또는 어떤 단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코멘트로 한 줄 한 줄 남겨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되게 고맙습니다. 그게. 자, 그래서 그런 주석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를 슬래시 두 번 하면은 주석이 되잖아요. 한 줄 주석이. 이게 이제 단축키가 있어요. 자, 내가 이거 주석하고 싶다. 이렇게 슬래시 두 번 직접 쳐도 되지만 컨트롤 슬래시 누르면은 자동으로 주석이 됩니다. 단축키예요. 다시 누르면 해제가 돼요. 자, 그리고 여러 줄 주석하고 싶을 수 있죠. 이거 세 개 다 주석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긁으세요. Shift 누르고 위아래로 긁어지죠. 자, 긁은 만큼 컨트롤 슬래시 누르면은 주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유용한 기능이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저는 요거 위에 거 주석을 좀 할게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요거 안녕 출력문이죠. 자, 여긴 다 아시죠? 쌍따옴표는 그 자바 문법과 실제 그냥 일반 문장을 구분하기 위한 거라고 했죠. 자, 안녕이 나옵니다. 프로그램, 자바 프로그램은 요 메인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서 한 줄 한 줄 한 줄 실행이 된다 그랬어요. 지금 코드를 한 줄이니까 이거 무조건 실행이 되겠죠.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무조건, 그죠? 실행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줄 한 줄 읽어서 여기서 끝내는 거니까 그 사이에 있는 명령어들은 얘가 싹 읽어서 실행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안녕이라는 게 언제나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출력이 안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딱 지우면 출력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를 코드를 다시 출력하고 싶으면 코드를 또 넣어야 되고, 안 나오게 하고 싶으면 다시 지워야 되고,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나서 코드를 건들 수 있을까요, 이거? 자, 이 여러분이 한번 작성을 한 코드는 해석이 돼서 실행 가능한 파일로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개발자의 손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컴파일하는 순간 그 코드가 실행 가능한 파일이 되고, 그거를 남들한테 줘서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거 수정할 수 있을까요? 내 손을 떠나잖아요, 이미.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소스 코드를 수정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코드를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언제는 여기 실행이 되고 언제는 실행되지 않게끔 코드로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 바뀔 때마다 우리가 코드를 수정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코드가 있는데 얘가 내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서 어떤 때는 실행이 되고 어떤 때는 실행이 안 돼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조건문을 쓰시는 거예요. 무조건. 이러면 무조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없으면 무조건 실행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 코드가 이렇게 존재하는 코드가 언제는 실행되고 언제는 실행되지 않게 하고 싶다 하면 무조건 조건문. 자, 조건문을 작성하는 방법은 if.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실행이 될지 안 될지 그때그때 다른 코드는 이 안에다 무조건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해서 이제 얘는 특정 조건에서는 실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실행이 되지 않는 그런 구문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실행시키고 싶죠? 실행시키고 싶으시면 여기 가로 있죠, 가로. 여기에다가 true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펄스로 넣으시면 실행이 안 되죠. 요렇게 이 코드는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데 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여기 요거의 값에 의해서 얘가 실행이 되거나 되지 않는 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true, 펄스, 자, 요걸로 이제 작동 원리는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 역시 지금 true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 이거 무조건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true이거나 펄스이거나 바뀌어야 얘가 실행이 되거나 실행이 되지 않거나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거 계속 바뀌는 값은 뭘로 표현한다? 변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true이기도 하고 펄스이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값으로 고정하시면 안 되고 뭐라고 할까? b 정도로 하게 볼게요. b. 자, b라는 건 지금 존재하지 않죠. 자,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변수로 만들어서 다시 b라는 변수로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true를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자바의 대원칙 말씀드렸죠. 변수를 만들 때 이 변수가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값의 유형을 만들 때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int, 더블 이런 걸로. 그죠? 자, 그러면 이 true는 뭘까요? 정수? 실수? 아니면 문장? 셋 다 아니에요. 자, 요거를 이제 문자열, 스트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트링이랑은 다릅니다. 스트링은 요게 스트링이고, 자, 요거는 참과 거짓을 의미할 때 쓰는 논리값이에요. 논리값. true랑 펄스 이렇게 두 가지 값이 존재합니다. 요 두 개의 값을 논리값이라는 새로운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수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문자열도 아니에요. 그냥 논리값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새로운 유형이거든요. int 아닙니다. 더블도 아니에요. 당연히 스트링도 아니에요. 얘는 불린이라는 논리값이에요. 새로운 유형이죠.
자, 그럼 B에다가 펄스를 저장을 했으니까 이 B는 뭐다? 펄스죠. 자, 그럼 요거 실행이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B에다가 펄스 대신 true를 넣으면 이제 안녕이 나오는 거죠. 자, 됐죠? 일단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죠? 여기가 변수가 들어가면서 얘가 true가 되거나 false가 됩니다. 그죠? 그 값을 우린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 있죠. 자, 근데 여기도 역시 true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무조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기에다가 true 또는 false 값을 그때그때 다르게 결정을 해주는 식을 하나 만들 겁니다. 이제 그걸 조건식이라고 하거든요. 자, 조건식은 보통 뭘로 만드냐면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만듭니다. 자, 조건식은 어떤 값에 의해서 true가 되거나 또는 false가 되는 것을 조건식이라고 해요. 자, 볼게요. 자, 비교 연산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거요. 10이 5보다 크다. 자, 요건 조건 아니죠. 요거는 명제 이렇게 불러요. 명제라는 거 이게 뭐 맞다 틀리다로 결론이 나는 걸 명제라고 하잖아요. 그냥 요거는 맞다 틀리다로 귀결이 되는 그런 문장이죠. 자, 요 꺽쇠 있죠. 이게 이제 비교 연산자 중에 하나예요. 자, 비교 연산자는 두 개의 항을 놓고 좌항과 우항을 비교할 때 쓰는 연산자가 비교 연산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소 비교. 수학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쪽은. 자, 그리고 동등 비교.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고 할 때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죠. 프로그램색에서는 요거를 이미 대입 연산자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 기호를. 그래서 이거는 같다라는 기호가 아닙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어라. 대입 연산자예요. 자, 그래서 수학에서처럼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비교 연산을 하려면 이걸 두 개 붙여야 돼요, 이렇게. 자, 이게 같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요런 기호. 자, 그럼 이런 것도 있죠. 같지 않다. 이게 같다라고 하면 같지 않다라는 연산자도 있습니다. 여기 이퀄 두 개 중에 앞에 거를 느낌표로 바꿔주시면 좌항과 우항이 같지 않다라는 명제가 돼요. 이거 틀린 말이죠, 그럼? 같은 거를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두 개의 값과 그 안에 그 가운데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죠. 결과는 참 또는 거짓으로 귀결이 됩니다. 실제로 출력을 하면 자, 10은 5보다 크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true가 나와요. 반대로 10이 15보다 크다 하면 거짓말이죠. 펄스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명제를 만들어서 논리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논리는 결국 참 거짓으로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결정되지 않은 값 하나를 넣고 결정되지 않은 값이니까 변수로 표현해야겠죠. 자, 요 a의 값에 의해서 참이 거짓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요거를 조건이라고 해요. 조건. 결정되지 않은 어떤 하나의 값에 의해서 그 논리가 결과가 결정되는 거를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조건을 가지고 요 실행 여부를 결정할 거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A가 10일 때는 펄스가 나오죠. A가 20일 때는 true가 나오죠. 자, 그럼 이걸 어디에 넣으면 된다? 이거를 요거를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A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얘가 실행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10이면은 안 나오고 20이면은 나오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코드를 내가 특정 상황에만 실행시키고 싶으시면 반드시 if문을 쓰시라. 자, 근데 보시면은 요게 되게 요 출력문 지운다 하더라도 자, 요 과정을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놓고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죠?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얘랑 같죠? 얘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int b 해서 10 더하기 20 하면은 요거 30으로 계산이 돼서 여기 b에 들어가죠. 그럼 b는 30이잖아요. b는 30이랑 같죠. 얘랑 같다는 얘기예요. 얘를 대입하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b는 요거랑 같은 거다. 그러니까 요 b 대신 뭐 넣어도 된다? 요거 넣어도 된다 이거죠. 이렇게 바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조건문이에요. 자, A가 15보다 크면은 실행해라.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이 두 개다. 그럴 수 있죠. 만약 A가 10보다 작은, 자, 이런 조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개면은 조건문도 여러 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조건 하나당 if문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A가 15보다 클 조건, A가 10보다 작을 조건, 두 개의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럼 if문 두 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교연산자 요거 하나 안 한 거 있거든요. 아까 요거 같지 않다라는 기호. 자, 그리고 요거 대소기호잖아요. 꺽쇠. 수학에서도 똑같이 쓰는 이 대소기호인데, 자, 요거는 초과 미만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쓰고, 이상 이하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어떤 비교 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더 큰지 작은지를 따질 때는 이렇게 씁니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느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연산자는. 자, 더 정리. 조건식을, 자, 다시 어떤 코드를 특정 조건에서만 실행시키고 싶다. 그렇지 않을 땐 실행시키고 싶지 않다. 그럼 무조건 if문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정 조건을 여러분들이 이 비교연산자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이 그렇게 따져야 될 조건이 2개, 3개, 4개, 지금 여러 개면은 그 조건의 개수만큼 if문을 만드시면 된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조건문이 사용되는 그 예제를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날씨 있잖아요, 날씨. 비가 오면은 우산을 챙기세요.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산을 챙기세요. 그리고 또 자, 선크림을 바르세요. 날씨가 맑으면. 또 만약에 눈이 오면
이렇게 세 개의 실행문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게 여기서 시작해서 계속 끝나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실행한다 그랬죠. 세 개 무조건 실행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어떨 때는 요것만 나오고, 어떨 때는 요것만 나오고, 어떨 때는 요것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실행이 돼야 할 때도 있고 되지 말아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if문이에요. 자, 얘 if문으로 만들어 주시고, 얘도 실행이 돼야 할 때가 있고 실행이 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죠. 똑같이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if문 안에 얘가 실행돼야 하는 상황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변수 하나 넣고, 날씨는 계속 변하니까요. 변수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1이면은 비 오는 거고요. 2면은 맑음, 3이면 눈. 자,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여기에다가 1 넣으면 날씨가 지금 비 온다는 얘기고, 2 넣으면 날씨가 맑다는 얘기고, 3 넣으면 눈이 온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값을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얘가 B일 때, 1이 B잖아요, 그죠? 웨더가 1이면 1과 1은 같다, true가 되죠? 그럼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펄스가 나오면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실행돼야 되는 때는 웨더가 2일 때, 그죠? 웨더가 2일 때. 웨더의 값이랑 2의 값이랑 같을 때, 그게 얘가 2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실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3이면은 얘는 펄스 나오죠. 얘도 펄스 나오고, 얘는 true 나오고, 그럼 얘만 실행되는 거예요. 얘를 2로 바꾸면 얘는 펄스 나오고, 얘는 true가 되고, 얘도 펄스가 나오고, true가 되는 쪽만 실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행이 돼야 할 때가 있고 안 돼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은 if문으로 감싸주시고, 그런 조건이 여러 개 있다 라고 하시면 if문 여러 개 만들어서 분기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문제를